또 다른 이제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지니는 애가 뭐가 있냐면, 그러니까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 멜파스 외에 이런 거는 진짜 뭐 세 발의 피고요. 뭐 AMI나 AMI 패턴 보면 5배, 6배 막 날라갔잖아요. 그 다음에 세오테크 같은 종목도 보시면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다. 제가 교재 만들 당시에 이제 막 상한가 막 때렸던 종목들이고, 이 AMI는 제가 안 들고 있는 우리 거래 대상 종목이 아니었는데, 이 세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상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일주일 좀 더 들고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. 이거를 잘 먹고 나왔어요. 운이죠. 이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딱 사가지고 딱 이제 저희는 이제 타이밍대로만 이제 딱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걸려 들은 거죠.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음봉에서 팔았어요. 이 앞에 있는 음봉에서 팔았는데, 이거는 이제 저희 매매법이 그런 거죠. 매매법 때문에 이제 살짝 팔았다가 매매법을 이제 수정을 했어요. 이런 갭상이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지켜보다가 이렇게 완전히 덮었을 때 팔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먹자. 이런 매매법으로 이제 지금은 수정해 놨는데, 얘 때문에 수정된 거죠. 세오테크 때문에. 급등주 매매법이.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인수합병 얘기를 이제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요거는 좀 못지 않아요. M&A라는 호재는 이 펄하고 쉘하고 이제 합해지는 개념인데, 제가 카카오 얘기를 좀 했었죠. 그죠? 이게 이제 이 우회 상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, 이 다음 카카오가 이제 우회 상장하는 과정인데, 그 과정 속에서 한 6만원 하던 이 회사의 주가가 이 18만원까지 뛰었어요. 근데 뛸 수밖에 없는 게, 이 적자가 계속 나던 회사에, 알맹이 흑자 회사를 집어 넣는 개념이거든요. 카카오는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흑자 기업을 집어 넣어버리면 기존에 있던 이 회사는 이제 어차피 껍데기로 쓰이는 거고, 이제 제대로 된 회사가 들어갔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이쪽 패턴은. 이런 이제 호재거리가 있는 거예요. 이런 호재거리가 M&A라는 겁니다. M&A. 그래서 회사를 아예 인수 합병해버리거나, 그래서 동양증권이 유안타증권으로 바뀌었어요. 유안타증권으로. 그래서 유안타증권의 주가를 이제 보시면, 유안타증권도 이제 계속 이 동양이라는 그 동양그룹이 뭐 거의 망하다시피 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던 이제 동양그룹이 이렇게 쭉 망해가는 과정인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이쯤에 이제 이 유안타로 바뀐 거거든요. 그래서 유안타로 딱 바뀌고 나서 막 급등하는 거죠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유안타 회장이 이제 주식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거죠. 증권사 회장이니까, 제가 보기에도.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막 하는 거죠. 투자 결정하고 나서 또 날라갔으니까. 그래서 2,000원 하던 주식이 뭐 한 8,000원까지 그냥 무난하게 막 날아가는 거죠. 4배 정도 뛴 그런 예제고요. 유한타증권. 이런 게 이제 M&A입니다. M&A.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M&A 호재로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인 게 뭐가 있냐면 DSK가 있어요. DSK. DSK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한 2,350원에 이렇게, 제가 아는 지인이 얘를 3,500원에 들고 있어요. 3,500원에. 3,500원에 들고 있던 주식을 이때까지도 안 판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상한가 딱 채워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,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를 딱 친 거예요.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형님이거든요. 저보다 형님인데, 형님 팔면 안 되죠, 당연히. 그래서 음봉 나올 때까지는 절대 팔지 말라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음봉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요 앞에 있는 양봉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는 팔지 말라고 했어요, 제가. 그래서 요때 팔았거든요. 요때. 요날 이제 저 위에서부터 막 내려올 때 한 3분의 1 지점 정도, 요 정도 포인트에서 한 30%를 팔았거든요. 그래서 한 10배를 먹은 거죠. 이렇게. 3,500원부터 시작해서. 한 9배 가까이 먹었겠네. 저한테 소고기 사준다고 하더라고요.
7,500만 원어치 들고 있었는데 7,500에 10배면 7억 5천인데 저한테 소고기를 사주신다고 참 제가 사 먹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소고기 사 먹을 돈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지 어쨌든 저도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. 제 지인 중에 이제 한 명이 그런 일을 경험을 한 거니까.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 제가 그래도 조금 미약하나마 도움이 된 거잖아요. 네. 저는 이제 전량 팔기를 원했는데 전량 팔고 또 다시 들어갔으면 했는데 쫄려서 그건 못하겠다 자기는. 그래서 30%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10배 뜬 종목은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어요. 제가 그랬거든요. 근데 아직도 다 전량 처분하기는 아까운가 봐요. 계속.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. 예, 지금 아마 한 1, 20%는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요. 저런 종목들이 이제 아까 이제 1000% 먹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. 엑스파일에서. 그 엑스파일에서 얘기하는 1000%, 1000%나 500%막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호재가 되는 게 M&A입니다. M&A 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재료를 봤을 때. 그래서 제가 재료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냐 아니면 인수합병이냐 또는 이제 주식 분할이 있어요. 주식 분할을 한 게 아모레죠. 그래서 아모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랐죠. 엄청 올랐죠. 무진장 오르죠. 액면 분할을 이 결정을 요 시점 정도에 했는데 이 액면 분할도 굉장히 큰 호재거리입니다. 주식에서 액면 분할을 했는데도 막 주가가 별로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니까 더 오르고 막 그게 액면 분할입니다.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도 얘는 이제 성장주였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패턴이었던 거죠. 5만원이 이제 45만원까지도 찍었는데 10배 가죠. 10배 갈만 합니다. 그래서 이제